안녕하세요. 부동산 천민에서 귀족까지 길 안내를 맡은 철판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그림처럼 계급제도로 표시된 그림들 많이들 보셨죠? 맞습니다. 천민은 흔히 말하는 월세입자, 귀족은 흔히 말하는 강남 집주인들,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월세입자분들과 전세입자분들께서는 이런 그림 보시면 많이 화나시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월세입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지방 호조까지 올라온 상태고 아직은 귀족까지도 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마음만은 우리 모두 왕족이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천민에서 평민으로 월세입자에서 전세입자로 가는 길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1편입니다. 천민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확인해 봤어요. 첫째, 지체가 낮고 천한 백성. 둘째, 천역에 종사하던 가장 낮은 계급의 백성. 양반. 앞에서 말한 집주인들은 물론이고 상민, 공인중개사조차 천민하고는 어울리기 싫어했다. 월세입자하고는 어울리기 싫어했다. 셋째, 신분사에서 천대를 받던 최하 계급.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사실 직장인들을 노예라고 흔히 표현하죠. 동일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월세입자들을 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세상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란 것을 일단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떤 기술로서 우리가 천민에서 귀족까지 갈 것인가 한 번 더 다뤄보죠. 여러분, 어떻게 천민에서 평민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서 우리는 월세입자에서 전세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나? 가장 최우선돼야 할 것은 우선 안전입니다. 집이고 돈이고 우선은 건강과 안전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티끌을 모으고 태산으로 가자 뭐 이런 강조를 해도 사실 건강을 잃거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그럼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안전한 집을 선택해야 해요. 안전한 집은 어떤 집이냐? 어, 외국인이 일단 없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업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없고 위험해 보이는 외국인이나 술만 먹으면 개처럼 변신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유흥주점이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빌라 3층이 안전할까요? 아파트 1층이 안전할까요? 아파트 1층이 무조건 안전합니다. 빌라가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도 빌라는 빌라예요. 빌라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어두운 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빌라는 빌라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아파트의 평수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아파트에서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시작하시고요. 이러한 안전한 입지를 선택하는 부분 관련해서 남자분들 의견을 내지 마세요. 무조건 부인과 예비 신부가 하는 말을 따르세요. 부인과 예비 신부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그런 위험한 곳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집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티끌을 모아야죠. 저렴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전한데 교통과 환경이 뛰어난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과 환경이 나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기찻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증나죠, 기차 소리. 근데 이곳에서 실제 살아보면 어떨까요? 실제 살아본다면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기차 소리는 충분히 적응할 만해요. 낭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철역은 어떨까요? 전철역이 집에서 가깝다면 그 집은 무조건 비싸요. 입지가 너무 좋죠. 쌀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곳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세요. 포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요? 완전한 신축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2019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서울 모두 집값이 다 폭등을 했죠. 근데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강동 쪽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죠. 이 부분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만약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크게 터지는 서울 강동구 쪽에 여러분들이 월세나 전세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서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30년 이상 된 집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20년에서 25년 된 집, 이러한 집들도 싼데 왜 이런 집들은 배제시켰냐? 이 정도 되면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지 않은 집들이 꽤 많아요. 오래된 집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녹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와이프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새빨간 녹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딱이 안 돌아가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30년 이상 된 집은 어떻게 될까요? 30년이 넘어가면 그 집은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 단지는 배관이 교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녹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녹물을 볼 수 없다면 그 아파트는 괜찮아요. 충분히 선택할 만합니다. 자, 안전하고 저렴한 아파트의 사례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찾은 곳은 바로 서울특별시 구로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30년 이상이 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주위에 갖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근데 뭐가 안 좋냐? 바로 교통, 소음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측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차 차량 고지가 있어요. 저 차량 고지를 바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양집이라고 해도 저렇게 기차 고지가 보이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기차 고지가 있으면 또 뭐가 문제냐? 그쪽으로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섬이 돼 버립니다. 9.1섬이라고 불리죠. 바로 이 구로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렇게 교통이 안 좋다고 하고 소음이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문제는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으로 가면 바로 해결이 되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은 출퇴근 시간만 조금 변경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티끌 모아 태산으로 가야지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고 좋고 편리한 곳만을 찾다간 여러분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로주공 아파트 같은 데에도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이 그림엔 보이진 않지만 도보 15분에서 20분 거리에는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또 20분 정도만 또 저 도로 방향으로 20분 정도를 또 걷는다면 안양천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편한 곳만을 찾지 말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금처럼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구로 주공 아파트 같은 곳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태산으로 갈 수 있는 티끌을 열심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집을 보다 싸게 월세입자로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포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상대편이 100%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포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포석을 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네이버나 다음 뭐 R114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인터넷 매매 호가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서 각 월별로 그리고 각 층별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에 공인중개사분에게 최초의 컨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한 실거래가보다도 10% 낮은 금액의 물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한 집을 공인중개사가 제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이 없다고 하지만 유사 금액 수준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가서 보세요. 정보가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 높은 계급에 있는 집주인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집주인의 물건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물건들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그래서 뒤에 거래를 위한 포석을 준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를 컨택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공인중개사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컨택을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여러 곳을 컨택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이러한 착각을 집주인이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가 바로 다양한 공인중개사를 컨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누가 보러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집을 보러 온다고만 하니까, 아, 이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 집은 지금 좋아,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어, 적어도 떨어뜨리지 않아도 돼,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실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포석을 깐다라고 했죠. 뒤에 가서도 공인중개사 한 곳만 컨택해서 무조건 끝까지 거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한 곳만, 인터넷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물을 제시한 곳 한 곳만 우선 컨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리를 잡기 위한 두 번째 포석은 공인중개사, 즉 상인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와의 포석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선 우리보다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 시장에서 닳고 닳았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실리를 잡아야 하니까. 우리는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천민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한번 딜해보죠, 뭐. 자, 포석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멘트, 선생님 들어가죠. 공인중개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과만 거래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좀 경쟁력 있게 가능하신가요? 우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 뭐 열에 10분, 열에 9분은 답변이 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야, 나중에 얘기하시고 물건 먼저 보시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뭐 이때 피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건 먼저 보시죠. 저도 그게 편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사 날짜와 이사 기간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집을 안 봐도 되는 그러한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지만, 상대 공인중개사한테 이 사람은 지금 확실하게 돈이 되는 손님이구나,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 정보는 뒤에서 거래를 하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는 포석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갔어요. 이 집, 저 집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과 같이 가게 되면 한 집을 딱 정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한 집을 정하게 되면 협상을 하는데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인분이 되셨든 아니면 예비 신부분이 되셨든, 집을 만약에 같이 봤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꼭 복수로 선택을 해달라. 실제로는 그 집을 선택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마음에 드는 게 3개 정도 된다라고 꼭 표현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집을 같이 보러 가는 분은 사장이 아니에요. 즉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의 연락처를 이때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직원분하고 백날 떠들고 깎아봤자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협상을 해야 될 추후에 직접적인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즉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월세입자들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실리를 위해서 어떤 포석을 깔아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다뤄봤는데요. 뭔가 머리에 잡힐 듯 잡히지 않듯 하죠. 뭐냐면 결론이 없었으니까요. 네, 일단 우선 이번 편은 간단하게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티끌모아 태산 2편에서 우리가 지금 깔아둔 이러한 포석으로 어떻게 거래 우위를 달성해 가는지, 실행해 가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지속 부탁드리고,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